4대강 가운데 수질오염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이 낙동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보를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그 사이 주민들의 갈등은 여러 이해관계 속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낙동강 상류입니다. 보호 수문 앞으로 커다란 쓰레기가 섬처럼 쌓여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낙담보 인근 수변공원입니다. 제 앞으로 장마철에 떠내려온 각종 수초와 잡목 그리고 생활용 쓰레기가 한가득인데요. 어디까지가 땅이고 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이렇게 한 걸음만 내딛어 보면 바로 강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모여든 쓰레기는 약 1000톤에 달합니다. 보호 수문을 열지 않다 보니 매해 여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전국 4대강 일부 보가 수문을 개방한 이후 수질과 환경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낙동강보 8곳 중 중상류보 3곳은 이렇게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 중하류로 내려가 봤습니다. 햇빛에 비친 수면은 갈색빛을 띠고 가장자리엔 각종 부유물이 떠다닙니다. 물속에 수질 측정기를 넣자 탁도 수치가 갑자기 치솟습니다. 물이 섞이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산소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못 살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민들은 조업량이 10년 전보다 80%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틀 전 설치한 통발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들입니다. 한 20여 마리 정도가 담겨 있는데요. 원래 낙동강에서 주로 잡히던 메기나 잉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런 블루길 같은 외래 어종이 대부분입니다. 낙동강의 물고기는 해마다 줄어듭니다. 이대로 두면은 낙동강에는 물고기가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낙동강 물고기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수질을 고려하면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에서 논밭을 일구는 농민들입니다. 낙동강에서 농업용수나 지하수를 끌어 사용하는 수막 재배 시설 농가는 경북과 경남에만 600여 곳에 이릅니다. 5년 전에는 이 농가 수가 5농가, 10농가 미만이었는데 지금 도내에 수막 재배하는 딸기 농가가 100곳까지 합치면 한 120여 농가 됩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보가 생기면서 끌어쓸 물이 늘자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경남 합천군 낙동강 하류 지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뚝방 뒤쪽으로 비닐하우스 농가 수백 동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 농가들은 사계절 모두 이곳 낙동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습니다. 만일 수문을 열어 물이 빠져나가 부족해지면 당장 작물 재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은 다소 좀 덜한다. 10월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더 가다나 물이 많으면 지하수도 풍부하죠. 또 수요가 떨리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취수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시설을 다시 짓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물을 끌어 쓰는 사람들이 수위가 낮아지고 그러면은 새로운 시설을 추가를 해야 되는 장애가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어떻게 조치를 하면서 이 보의 수위를 낮출 거냐. 정부는 수질과 생태계 문제 등을 감안해 보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수위 조절 문제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 여부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을 파헤쳐온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 들어간 돈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을 되살리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관계단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주는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